좋아하는 마음이 생기면 빨리 표현하고 빨리 확인받고 싶은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그렇게 하면 할수록 상대방은 멀어지고 결국 또 차이는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거예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왜 그랬는지 정확하게 알게 되고요. 앞으로는 누굴 만나든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 상대방이 나한테 더 빠지는 상황을 만들 수 있게 될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지금부터 풀어볼게요. 연애하면 항상 비슷하게 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엄청 잘 되는 것 같거든요. 매일 연락하고 주말마다 만나고 일주일 만에 고백하고 한 달 안에 여행 계획까지 세우고 본인은 진심이니까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한 달쯤 지나면 꼭 상대방이 갑자기 바빠졌다고 하면서 연락이 뜸해지더니 결국 이별 통보를 받아요. 나는 진심으로 좋아하는 건데 왜 맨날 이러냐고 뭘 잘못하는 거냐고 물어보면 아무도 제대로 답을 못 해주거든요. 그냥 사람 잘못 만난 거 아니냐, 다음에 좋은 사람 만나면 되지, 이런 말만 듣는 거죠. 근데요, 이게 사람을 잘못 만난 게 아니에요. 계속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진심이 문제가 아니라 진심을 전달하는 속도가 문제인 거죠. 여러분이 누군가를 막 알아가기 시작했는데 그 사람이 일주일 만에 사랑한다고 하고 2주 만에 부모님한테 인사시켜주고 싶다고 하고 한 달 만에 같이 살자고 하면 어떨 것 같아요? 처음에는 기분 좋을 수 있어요. 나를 이렇게 좋아해주는 사람이 있구나 하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해요.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연애 자체를 좋아하는 건지, 아니면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헷갈리거든요. 그리고 점점 숨이 막히기 시작해요. 아직 나는 이 사람을 잘 모르는데 이 사람은 벌써 미래까지 다 그려놓고 있으니까요. 나는 아직 탐색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이미 결론 내린 것 같은 느낌. 이게 부담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슬슬 뒤로 빠지게 되고 처음에는 바쁘다는 핑계를 대다가 나중에는 아예 연락을 끊어버리는 거죠. 근데요, 도망간 사람 입장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완전히 다른 그림이 나와요. 도망간 쪽이 그러거든요. 처음에는 진짜 좋았다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좋아해주는 사람이 처음이라서 설렜다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너무 부담스러웠대요. 매일 연락 안 하면 왜 연락 안 하냐고 물어보고 답장 늦으면 무슨 일 있냐고 걱정하고 주말에 다른 약속 있다고 하면 서운해하고 처음에는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는 감시당하는 느낌이 들었대요. 그래서 도망친 거래요. 본인도 왜 그런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나게 됐다고요. 숨이 막히는 느낌, 질식할 것 같은 느낌. 이게 계속 들어서 결국 끊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 도망간 사람도 가만히 얘기 들어보면 나름의 문제가 있어요. 자기는 원래 누군가 가까이 오면 불편하다고, 연애를 오래 못한다고요. 처음에는 좋은데 좀만 가까워지면 답답해지면서 도망치고 싶어진대요. 혼자 있는 게 편하고 누군가 자기한테 기대하는 게 부담스럽고 그래서 맨날 자기가 먼저 끊어버린대요. 본인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릴 때부터 그랬다고요. 여기서 뭔가 보이지 않아요? 쫓아가는 쪽도 문제가 있었고 도망가는 쪽도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둘 다 어딘가 아픈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런 두 유형이 서로한테 끌리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릴게요. 쫓아가는 쪽은 적극적으로 반응해주지 않는 사람한테 끌려요. 쉽게 얻어지지 않으니까 더 같이 있어 보이고 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도망가는 쪽은 자기한테 엄청난 관심을 쏟아주는 사람이 처음에는 좋아요. 평소에 감정 표현에 서툰데 누가 대신 다 해주니까 편한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숨이 막히기 시작하고 그러면 도망가고 그러면 쫓아가는 쪽은 더 불안해져서 더 쫓아가고 이게 계속 반복되다가 결국 터지는 거예요. 그럼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됐을까요? 쫓아가는 사람들 얘기부터 할게요. 이 사람들은 어릴 때 부모님한테 사랑을 불안정하게 받은 경우가 많아요. 어떤 날은 엄마가 엄청 다정했다가 어떤 날은 이유 없이 차갑게 굴었다거나요. 아빠가 가끔씩만 집에 왔다거나 사랑받으려면 뭔가를 잘해야 했다거나 이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은 사랑이 언제든 사라질 수 있다는 걸 배워요. 그래서 어른이 돼서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면 그 사람이 떠날까봐 무서운 거예요. 빨리 확인받고 싶고 빨리 확정 짓고 싶은 거죠. 2시간 연락 없으면 불안하고 답장이 짧으면 뭔가 잘못된 것 같고 계속 확인해야 마음이 놓이는 거예요.
많이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주고 싶어서 주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인지 확신이 없으니까 과하게 주는 거예요. 상대방이 떠나지 못하게 붙잡아 두려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면 할수록 상대방은 부담스러워서 떠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또 버림받았다고 느끼고 자기가 부족해서 그렇다고 생각하고 다음 연애에서는 더 급발진하게 되는 악순환에 빠지는 거예요. 본인은 왜 맨날 이러는지 모르겠는 거죠. 진심인데 왜 안 되는지, 이렇게까지 하는데 왜 안 받아주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문제인 거거든요. 이렇게까지 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이제 도망가는 사람들 얘기를 해볼게요. 이 사람들도 어린 시절에 뭔가 있었어요. 근데 이쪽은 좀 달라요. 부모님이 감정적으로 거리가 있었거나 자기 감정을 표현했을 때 무시당하거나 혼났던 경험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울면 약하다고 혼나거나 힘들다고 하면 그런 것 같고 뭘 그러냐고 무시당하거나요. 이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은 감정을 숨기는 법을 배워요. 혼자 해결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른이 돼서 누군가 가까이 오면 불편한 거예요. 감정적으로 가까워지는 게 익숙하지 않으니까요. 처음에는 괜찮은데 상대방이 점점 더 가까이 오려고 하면 답답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옛날에 굶는 것에 익숙했던 사람한테 갑자기 뷔페를 차려주면 맛있게 먹는 게 아니라 체하는 것처럼 감정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한테 갑자기 넘치는 사랑을 주면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치게 되는 거죠. 본인도 왜 그런지 모른 채로요. 쫓아가는 사람은 도망가는 사람이 차갑다고 생각하고 도망가는 사람은 쫓아오는 사람이 집착한다고 생각해요. 서로 상대방한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둘 다 아픈 거예요. 그냥 아픈 방식이 다른 거죠. 한쪽은 버려질까봐 무서워서 달려가고 한쪽은 삼켜질까봐 무서워서 도망가는 거예요. 둘 다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건데 그 두려움이 다른 방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까지 들으면 그래서 어쩌라는 거냐, 어떻게 해야 되냐 궁금하실 거예요.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급발진해서 맨날 망하던 사람이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일단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자기 패턴을 인정하는 거예요. 자기가 연애하면 급발진한다는 걸 인정하고 왜 그런지 생각해 보는 거죠. 어릴 때 얘기까지 꺼내면서요. 부모님이 어땠는지, 사랑받는다는 느낌이 안정적이었는지 불안정했는지 이런 걸 돌아보는 거예요. 이게 불편할 수 있어요. 아픈 기억을 건드리는 거니까요. 근데 이걸 안 하면 계속 같은 패턴을 반복하게 돼요. 그 다음에 의식적으로 속도를 조절하기 시작해야 돼요. 좋아하는 감정이 생겨도 바로 표현하지 않고 일부러 기다리는 거예요. 매일 연락하고 싶어도 이틀에 한 번만 하고, 주말마다 만나고 싶어도 격주로만 만나고, 고백하고 싶어도 최소 2날은 그냥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는 거죠. 처음에는 미치는 줄 알 거예요. 연락 안 하면 상대방이 나를 잊어버릴 것 같고, 다른 사람이 나타나면 어떡하나 불안하고 빨리 내 사람으로 만들고 싶은 마음이 엄청날 거거든요. 근데 그 불안을 견뎌야 돼요. 이게 핵심이에요. 불안을 느끼되 그 불안대로 행동하지 않는 거죠. 불안하니까 연락하고 싶은 건 당연해요. 근데 그 충동을 참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확인받고 싶은 것도 당연해요. 근데 그 욕구를 참는 거예요. 처음에는 진짜 힘들어요. 손이 떨리고 폰을 계속 확인하게 되고 상대방이 뭐 하는지 궁금해서 미칠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걸 버텨야 돼요. 그렇게 며칠 버티고, 일주일 버티고, 한 달 버티다 보면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그 불안이 점점 작아지거든요. 연락 안 해도 괜찮네. 확인 안 받아도 세상이 안 무너지네. 이런 걸 경험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신기한 건요. 내가 천천히 가니까 오히려 상대방이 먼저 다가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달려가면 상대방이 도망갔잖아요. 근데 내가 여유 있게 있으니까 상대방이 궁금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 나 별로인가? 왜 이렇게 쿨하지? 하면서요. 그러면서 상대방이 먼저 연락하고 먼저 만나자고 하고 먼저 감정 표현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그냥 받아주기만 하면 되는 거죠. 이게 아까 제가 말한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 상대방이 나한테 더 빠지는 상황, 급발진하면 절대 이런 상황이 안 만들어져요.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릴게요. 내가 먼저 다 보여주고 다 주면 상대방은 받기만 해요. 나를 얻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사람 심리가 그래요. 쉽게 얻은 건 쉽게 잃어버려도 괜찮다고 느끼거든요.
반대로 내가 천천히 가면 상대방한테도 나를 쫓아올 기회를 주는 거예요. 상대방도 나를 얻으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 감정이 커지는 거죠. 자기가 투자한 게 있으니까 더 아깝고 더 원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천천히 가면 나도 상대방을 제대로 볼 수 있어요. 급발진하면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일단 빠져버리잖아요. 내가 좋아한다고 생각한 그 사람이 진짜 그 사람이 아닐 수 있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이미지일 수 있거든요. 근데 천천히 알아가면 진짜 그 사람을 보게 돼요. 좋은 점도 보이고 안 좋은 점도 보이고 이 사람이랑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급발진해서 사귀면 나중에 진짜 모습이 보이기 시작할 때 실망하게 돼요. 내가 좋아한 사람이 이 사람이 아니었네 하면서요. 근데 천천히 알아가면 처음부터 진짜 모습을 보는 거니까 나중에 실망할 일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 이런 면도 있구나, 저런 면도 있구나 다 알고 좋아하는 거니까 훨씬 단단한 감정이 되는 거죠. 도망가는 사람들도 바뀔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은 가까워지는 게 불편한 거잖아요. 그 불편함을 견디는 연습을 해야 돼요. 누군가 가까이 와도 도망가지 않고 불편해도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진짜 힘들 거예요. 숨이 막히고 답답하고 도망치고 싶은 충동이 엄청 날 거거든요. 근데 그걸 버텨야 돼요. 그렇게 버티다 보면 신기하게 그 불편함이 점점 줄어들어요. 가까워지는 게 위험한 게 아니라는 걸 경험으로 알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이 가까이 온다고 해서 나를 집어삼키는 게 아니고 내 공간을 다 빼앗아가는 게 아니라는 걸요. 가까워져도 괜찮다는 걸 몸으로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도망가는 사람들도 자기 어린 시절을 돌아봐야 돼요. 왜 가까워지면 불편한지, 왜 혼자가 편한지, 그게 어디서 온 건지 생각해 보는 거죠. 대부분 부모님이랑 관계에서 뭔가가 있었을 거예요. 감정적으로 거리가 있었거나, 감정 표현을 막았거나, 뭔가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걸 알면 지금 자기 행동이 이해가 돼요. 아, 그래서 내가 이런 거구나 하고요. 이해가 되면 바꾸기가 쉬워져요. 결국 핵심은 뭐냐면요. 자기가 어떤 패턴이 있는지 아는 거예요. 급발진하는 타입인지 도망가는 타입인지 아니면 상황에 따라 둘 다인지요. 그리고 왜 그런지 생각해 보는 거예요. 대부분 어릴 때 뭔가가 있거든요. 그걸 알면 자기 행동을 보는 눈이 생겨요. 아, 내가 지금 불안해서 이러는 거구나. 아, 내가 지금 무서워서 도망치려는 거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면 멈출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건 자기 자신을 믿는 연습이에요. 내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걸 믿고 이번에 안 되어도 다른 좋은 사람 만날 수 있다는 걸 믿고 혼자서도 괜찮다는 걸 믿는 거예요. 이게 있으면 급발진할 이유가 없어지거든요. 상대방한테 매달릴 필요가 없고 빨리 확인받을 필요가 없고 천천히 알아가도 된다는 여유가 생기는 거죠. 이 여유가 매력이 돼요. 생각해보세요. 불안해서 안달복달하는 사람이랑 여유 있게 자기 페이스 지키는 사람이랑 누가 더 매력적으로 보여요? 당연히 후자잖아요. 급발진은 불안함이 겉으로 다 보이는 거잖아요. 내가 자신 없다는 게 티나는 거죠. 근데 천천히 가는 건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게 보이는 거예요. 굳이 매달리지 않아도 상대방이 알아서 온다는 자신감이 느껴지는 거죠. 진짜 좋은 연애가 뭔지 아세요? 빠르게 타오르다가 빠르게 꺼지는 게 아니에요. 천천히 서로를 알아가면서 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몰랐던 점을 발견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좋아지고 이 사람이 정말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된 상태에서 같이 있고 싶다는 확신이 드는 거예요. 이게 오래가는 연애고 결혼까지 갈 수 있는 연애예요. 급발진 연애는 처음에는 불꽃처럼 뜨겁지만 금방 타버리고 재만 남아요. 그 불꽃이 꺼지면 남는 게 없어요. 근데 천천히 시작한 연애는 모닥불 같아요. 처음에는 불이 약해 보여도 오래 타면서 점점 따뜻해지는 거죠. 그 온기가 오래가는 거예요. 느린 연애가 지루한 연애라고 생각하는 분들 있을 텐데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느린 연애가 더 설레는 연애예요.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는지 아닌지 아직 모르는 그 떨림, 다음에 만나면 어떤 얘기를 할까 기대되는 그 마음, 천천히 가까워지면서 느끼는 그 감정들이 진짜 연애의 재미거든요. 급발진하면 이 과정을 다 건너뛰는 거예요. 결과만 빨리 얻으려다가 과정의 즐거움을 다 놓치는 거죠. 그리고 천천히 가면 상대방도 편해져요. 부담이 없으니까 자기 페이스대로 감정을 키울 수 있거든요. 강요받지 않고 자연스럽게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야 진심으로 나를 좋아하게 되는 거죠. 급발진하면 상대방이 좋아서 같이 있는 게 아니라 부담스러워서 어쩔 수 없이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미안해서, 거절하기 어려워서, 이런 이유로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런 관계는 오래 못 가요. 마지막으로 이것만 기억하세요. 급발진은 불안해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다는 생각, 상대방이 떠날 것 같다는 두려움, 빨리 확정짓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조급함, 이런 것들이 급발진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불안과 조급함이 상대방한테 다 보여요. 그리고 그게 부담이 되는 거고요. 반대로 천천히 갈 수 있는 여유, 안 되어도 괜찮다는 자신감, 이게 있는 사람은 매력적으로 보여요. 상대방이 알아서 다가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급발진을 멈추는 건 단순히 연애 기술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바꾸는 거예요.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믿고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상대방이 없어도 내 인생은 계속된다는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되면 연애가 완전히 달라져요. 상대방한테 목매지 않게 되거든요. 잘 되면 좋고 안 되어도 괜찮고 이런 마음이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이 되면 오히려 잘 돼요. 부담 없이 다가가니까 상대방도 편하고 여유 있게 있으니까 매력적으로 보이고 천천히 알아가니까 진짜 맞는 사람인지 판단할 수 있고요. 이게 건강한 연애의 시작이에요. 오늘 얘기한 거 정리해 드릴게요. 급발진하면 나락가는 이유, 쫓아가면 도망가고 도망가면 더 쫓아가는 악순환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둘 다 어린 시절에 뭔가가 있어서 그런 거고요. 이걸 끊으려면 자기 패턴을 알아차리고 속도를 조절하고 자기 자신을 믿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러면 급발진 안 해도 상대방이 알아서 오게 되고 그게 진짜 오래가는 관계로 이어지는 거예요. 결국 연애는 상대방을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괜찮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괜찮은 사람이 되면 굳이 쫓아가지 않아도 상대방이 와요. 급발진은 내가 부족하다는 생각에서 나오는 거고 천천히 가는 건 내가 충분하다는 확신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차이가 연애의 결과를 완전히 바꾸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급발진하는 패턴이 있다면 오늘부터 의식적으로 속도를 늦춰보세요. 불안해도 버티고 확인받고도 참고 천천히 알아가 보세요. 처음에는 힘들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 연애를 바꾸는 시작이에요. 급발진을 멈추는 순간 여러분의 연애는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